지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서나 이 무기를 본다. 하지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은 예외다. 철책을 사이에 두고 지뢰밭이 산재해 있다. 양구에 사는 서정호 씨도 지뢰 피해로 손을 잃었다. 그리고 평생 한 손으로 밭을 일궜다. 보여줄 수 있죠. 뭐 보여줄 거 없지 뭐. 이렇게 잘랐잖아. 잘라가지고 꿰맸잖아요. 여기서 내 친구도 하나 죽고. 언제요? 친구 죽은 지 한 20년 넘었어요. 그리고 지뢰 때문에? 네, 내 친구 어머니도 여기서 돌아가시고. 역시 지뢰 때문에? 예. 전쟁이 남긴 무기 지뢰.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인간을 위협한다. 지뢰 피해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올해도 반복된 현재의 일이다. 누군가의 손과 발을 앗아갈지 모를 지뢰.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는 것일까? 철원에 올겨울 첫눈이 내린 날, 새벽을 걷는 남자가 있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남자의 모습은 어쩐지 힘이 없다. 그가 도착한 곳엔 웬일인지 벼들이 그대로다. 참, 이게 관장하는 거지 뭐. 답답하죠 뭐 이거. 이게 지금 농부가 이게 할 짓이냐고. 벼도 못 피고 못 피는 것도 지치고 또 답답합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1년 내 피땀 흘려 농사진 거를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비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8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일대 마을들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잘 사는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한 마을들이지만 한탄강 강둑보다 5m 낮은 곳에 만들어져 물난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서웠지. 옥상에 있었지. 옥상에서 있어.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자꾸 들어들어서는 안 돼. 민통선 인근 마을들의 피해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순한 수해 피해로 끝나지 않았다.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자 쑥대밭으로 변했던 마을이 이젠 지뢰밭으로 변해버렸다. 기울어진 전봇대 있는데 네, 거기도 2발? 저기서 2발 직접 보신 건가요? 네, 이 사진 다 있대요. 떼뚱거리가 하나 있길래 그냥 뭐 그러니라 했죠. 보니까 그게 지르더라고. 여기서 3발 나왔고 저 뒤에서 2발 나왔고 저 입구에 또 2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둑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논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전쟁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지뢰가 내 집 대문 앞 논밭에 나타났다. 뭐 지뢰인지를 몰랐지. 그냥 뭐 떼뚱거리가 하나 있길래 그냥 뭐 그러니라 했죠. 그때 보니까 그게 지뢰더라고요. 그것도 M16. 그거 안 만지셨어요? 왜 안 만졌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만져봤는데 만졌어요? 그때 공병 중대장이 지휘관이 바로 이거 위험한 거니까 제일 먼저 물러나시라고 그러더라고. 유실 지뢰가 어디에 얼마나 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주민들은 속속 가을 거지를 포기했다. 저도 제 농경지가 거기 한 4,700평 정도 있는데 저도 제 농경지를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요. 농부들의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벼는 가을볕에 속절없이 여물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2020년 9월) 청와대 분수대 앞. 자신의 논둑과 마을 농경지 곳곳에서 지뢰를 직접 목격한 최종수 씨는 급기야 1인 시위에 나섰다. 철원에서 발생한 유실 지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올해 농사는 차치하고 내년, 내후년의 농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열흘 동안 외로운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지뢰가 거의 뭐 최종수 씨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지뢰가 이영식, 김종수 씨다. 논이나 있는데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요. 각각 양구와 서울에 사는 두 사람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다. 문제는 이게 이번에 곡식을 안 비면 망해요. 우리 농부들은. 그렇죠. 차가 없어요. 빚도 못 갚고 그러니까. 근데 법이 없다고 지금 45일째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럼 법도 안 만들고 국회의원이 앉아서 뭐 하냐 말이야. 그동안. 저 같은 뭐 민초가 무슨 힘 있습니까? 국회의원님 함부로 뭐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당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할 사실 거예요. 지금요 농부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영식, 김종수 씨 두 사람은 직접 지뢰 사고를 경험한 터라 유실 지뢰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까 노파심이 든다. 저도 이렇게 장마 때 이렇게 유실돼가지고 지뢰 다쳤지만 이번에 철원에 이렇게 물난이 나가지고 저 딱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거기 지뢰 많이 떠내려왔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얼마나 떨어졌는지 파악도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좀 지나니까 뭐 지뢰 한 발 발견됐다, 또 한 발 발견됐다. 자꾸 이런 뉴스가 자꾸 아니, 걔는 다 나오고. 거짓말인 거예요. 게다가 지뢰까지 아, 터지면 국민들이 공황 상태로 빠진다. 그러니까 지뢰 피해 당사자로서 지뢰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같이 나왔죠. 그게 제가 지뢰 피해 당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꾸 최동원 얘기는 팔이 양짝이 다 잘리셨잖아요. 얼굴도 다 다치시고. 솔직히 더 무서워요. 직접 보니까 또. 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저 유실된데 가서 농사를 제가 거둬야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고. 강원도 화천군. 지뢰 피해자 이영식 씨가 나고 자란 곳이다. 이곳에서 그는 군인의 꿈을 키웠고 두 손과 왼쪽 눈 또한 잃었다. 사고 후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로 살고 있다. 지금 전선 이거는 어디서 버려진 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조금씩 들어다 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이면 작업을 했는데 이 사고 때문에 팔이 불편하셔서 작업하는 데도 좀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들지요. 손이 없으니까. 사고 난 지 얼마나 되셨죠? 딱 40년 됐네. 중학교 1학년. 14살 소년의 꿈과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40년 전 그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의 사고는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이곳 8호호에서 벌어졌다. 그러다가 누나는 빨래하고 동생이랑 이제 나랑 이제 심심하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난감처럼 자꾸 놀다가 동생이 이걸 주웠는데 내가 뺏었죠. 근데 그런 건 그게 폭발물이 지뢰인지 몰랐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고 직후에도 유실된 지뢰 때문인 줄도 몰랐다. 몇 해가 지난 뒤 유실된 지뢰를 알리는 전단지에서 플라스틱 모형의 사진을 발견했고 이영식 씨는 그제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 M14 플라스틱 대인 지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당시 사고를 지켜봤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보고 있다.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14년이나 흐른 뒤에 태어난 그가 전쟁의 피해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쟁. 그리고 우린 어딘가에 묻혀 있는 지뢰의 땅 위에 살고 있다.
전쟁 무기로 개발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무기 지뢰. 살상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것은 발목 지뢰라 불리는 M14. 살상용 지뢰인 M16과 대전차 지뢰도 많은 민간인을 살상했다. 하지만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지뢰 폭발로 인해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과연 적병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일까? 충청남도 태안에서 염전을 일구고 있는 강경환 씨. 그에게도 처음 13년 동안엔 손이 있었다. 1972년 지뢰 폭발로 두 손을 잃기 전까지. 이거 안 드셔도 돼요? 네. 아, 목말려 먹여. 괜찮아요. 근데 그 저 손 불편하신데도 잘 따시는데요? 잘 따져. 안 불편하세요? 네? 안 불편하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있겠어요. 피나는 눈물이 있었고. 그런데 비록 남보다 속도가 느려 소금 생산량도 적을 수밖에 없지만 1996년부터 매년 강경환 씨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금을 기부하고 있다. 지뢰라는 그걸로 인해서 뭐 일단은 한 사람의 꿈을 접게 되고, 아까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제가 다치지만 안 했으면 다른 애하고 틀리게 형제들 중에서 되게 뭐든지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고 막 뭘 만들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제가 뭐를 해도 됐으랬는데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눈물 질 때가 그때가 가장 전 세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폭죽을 터뜨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이곳 서산 앞바다에선 지뢰가 터졌고 13살 소년 강경환은 두 손을 잃었다. 더욱이 당시는 분단 후 27년 만에 남과 북이 만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해였다. 그때 그 기억은 생생해요. 그게 빨리 지어지면은 다 잊으면 좋은데 잊혀지질 않잖아요. 굉장히 크네. 당시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밀물에 떠밀려오는 부유물을 건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곤 했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동그라가지고 이게 부피 여기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 정도. 위가 하여튼 이렇게 좀 파졌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 내 기억에. 접경 지역도 아닌 충청남도. 누가 지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지뢰 위험 지역 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건 전혀 없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죠. 그때만 해도 뭐 72년도인데. 그렇죠. 어두운 세상이죠 그때. 지금 같았으면은 제대로 했는데 제가 한 10년 있다가 그걸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 폐기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죠. 지뢰 사고 기록이 폐기되고 여전히 그 바다엔 지뢰 경고 표지가 없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보면은 이게 후방으로 이렇게 이제 또 그게 물결 따라서 오면은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저도 밀려가지고 온 걸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뭐 올해 폭우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를 유실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올라가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접촉하면 폭발할 뿐 지뢰는 적과 아군은 물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있는 지뢰. 그래서 악마의 알,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그 지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지뢰가 이 땅 어디에 얼마나 매설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며칠 뒤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미확인 지뢰지대 지도는 없다. 전쟁 뒤 미군이 넘겨준 지뢰지도 관련 사안은 합참이 담당한다. 지뢰 지도 개수, 남아있는 지뢰 개수 등은 부대별 비밀로 관리해 공개 불가다. 그러니까 그런 지뢰들은 지금 이제 그 지뢰 매설도가 있는 경우에는요, 후방에 매설도와 관련되어 있는 지뢰는 다 제거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6.25 전쟁 중에 어디가 매설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곳, 그러니까 미확인 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제거가 안 됐고요. 올여름에 유실 지뢰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한국전쟁 당시 매설한 지뢰다. 대체 한국전쟁 당시 어디에 얼마나 묻었던 걸까? 국가기록원, 군사편찬연구소, 국회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 등 국내외의 기록들을 찾아봤다. 지뢰라는 무기에 관한 군사 기록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진 않았지만 눈에 띄는 문서 뭉치가 있었다.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생성된 것으로 미 육군 공병부대가 작성한 문서다. 문서들 속엔 지뢰와 지뢰지대를 뜻하는 단어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 지뢰의 종류와 개수, 날짜를 의미하는 단어들까지 있어 지뢰 매설 기록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이 문서가 1952년 5월부터 6월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공병대대가 언제 어디에 몇 발의 지뢰를 묻고 또 제거했는지를 기록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25 전쟁기에 발견되지 않은 자료 중에 하나가 지뢰, 장애물 관련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장애물 중에서도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관련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어떤 독특함을 대변해 주죠. 우리는 수치화된 지리적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GIS 분석 방법, 지오 레퍼런싱 기법을 활용해 지뢰 지도를 그려보기로 했다. 먼저 컴퓨터에 현재 철원 지역 지도를 띄우고 문서 안에 있는 옛날 지도의 좌표를 현대에 맞는 좌표로 수정한다. 암호처럼 적혀있던 6자리 숫자는 직각 좌표다. 백마고지 전망대에 해당합니다. 1950년대 직각 좌표를 현대식으로 보정한 뒤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한다. 신중한 작업 끝에 빨간 점으로 연결된 지뢰밭이 지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어렵게 1952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지뢰를 중요한 작전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그 데이터를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철원 지역 주변에 어떻게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를 현재 위치를 보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작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영능선 전투가 벌어졌던 오성산 주변 지역이죠. 지금 현재의 생창리 주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마고지 전투로 유명한 대마리 주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산이 7번은 변했을 시간이 흘렀다. 당시의 좌표가 가리키는 곳, 한국전쟁 당시 지뢰를 묻었던 그곳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길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있는 곳이 한 이 정도쯤 되고요. 예.
가운데가 좀 화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평야를 사이에 두고 저 멀리 보이는 산록 아래쪽에 생창리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 2km 떨어졌군요. 예, 그 바로 이제 이 골짜기 사이에서 화강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생창리 앞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아하. 예. 만약에 물길을 따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뭐 지대가 2km쯤 쭉 따라 흘러가지고 생창리 마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봐야 가능성도 되나요? 있죠. 한창 수해 많이 나가지고 뭐 발목 지뢰가 떠내려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쪽 전방 지역에 강에는 전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거의 지금 문서에 찍힌 지뢰 매설 지점을 계속 찾아보았다. 여기서도 지뢰 사고가 혹시 있었나요? 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마을 개간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쪽 주민들 농사 지으면서 농토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났죠. 그다음에 또 뭐 워낙 미확인 지역이 많아가지고 산에 들어갔다가 또 불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좌표가 가리키는 곳 인근엔 지금의 정연리와 이길리 일대, 올여름 수해로 마을 전체가 잠겼던 곳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해와 함께 떠내려온 유실 지뢰들이 1952년 미 육군 공병대대가 묻었던 그 지뢰들일까? 그 지뢰가 이번에 철원의 마을로 흘러든 것인가? 한탄강으로 유입돼서 이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지예요. 산지가 아니라 평지. 왜냐하면 용암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탄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지가 개간되면서 이미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중에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남은 것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개연성은 얼마든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분명한 것은 지도의 매설 지역 주변에 지뢰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016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2000년 이후에도 지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만 10명에 달한다. 고사리 여긴데 뭐 이렇게 산나물이 옛날에 많았으니까 고사리 따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지뢰 밟으셔갖고 동네 분이 한 4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지 알고 있고. 그때 동네 여럿이서 꼬마들이 그죠? 어디라 그러죠? 지금 말로 꽁이고 그거 따먹으러 이제 거기서 안에 가다가 따먹다가 이제 그냥 한 사람이 밟고 여러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본 거예요. 한 명 죽었나 그때? 2명 다치고. 이번엔 휴전 이후 철원군 일대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점들과 지뢰 매설 지점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지뢰 지점과 하얀색 점으로 표시된 사고 지점을 완성했다. 지뢰 매설지와 지뢰 피해자 발생 지역 간 거리를 재봤다. 한 곳은 2.52km, 또 한 곳은 불과 2.6km 떨어져 있었다. 매설된 지점과 그걸 비교했을 때는 이 지점과 그 사고가 많이 났던 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있죠. 예, 과거에 미군이 매설해 놓은 그 지뢰 지점하고 과거에 민북 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있었던 그 지역은 매우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 작업한 데서도 그게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위치하고 지뢰 매설된 지역하고는 일관성이 있어요. 물안개가 감싸는 DMZ의 가을. 평화롭고 신비롭다. 하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지뢰밭.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뢰지대는 모두 1,308곳. 이 중 200여 곳이 몇 발의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다. 미확인 지뢰지대의 94%가 DMZ를 포함한 민통선 북쪽에 있다.
지뢰 매설 방법은 어땠을까? 반복되는 지뢰 피해의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수집하기로 했다. 백발이 성성한 장성곤 할아버지. 그는 17살에 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이다. 그 당시도 몰랐는데 6.25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왜 군에 가는 건 학교에서 나오라 나가니까 군인추로 갖다 대라고 거기서 무슨 싣고 뭐 경카프만 뭐 어딘지 모르는 기라. 그래 뭐 전부 다 뭐 전마다 보떨리가 안 되냐 보떨리가 안 되냐. 그 원내대 보떨리가 안 되냐. 부대도 여러 군데 다니셨나 봐요. 그래 부대는 하는 말이 처음에 갈 때는 6사단 19년 되고 다음에는 백마부대 9사단 29년 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22사단이 있다가 이제 그 제대했다 하게. 백마고지 전투. 휴전 협정을 목전에 둔 당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12번의 공방전이 펼쳐졌고 24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던 그야말로 혈전이 펼쳐졌던 곳이다. 장성곤 할아버지는 백마고지 전투를 이렇게 기억한다. 백마고지 되기 전에 395고지인데 395고지 거기다 이제 집중해가 있었는데 가연 세복대길에 인민군이 말이 1위 때까지 막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길이야 막.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백마고지 밀리붙지.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올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밀리고 하루에 보통 한 3, 4일은 올갔다 내갔다 하다. 당시 국군 10,000명이 중공군 30,000명을 상대했는데 얼마나 포탄을 퍼붓고 폭격을 가했는지 해발 395m였던 산이 1m가 낮아져 394고지라고 불린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때 국군은 21만 9,954발, 중공군은 5만 5,000발, 총 27만 4,954발의 포탄을 퍼부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지뢰는 어떨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던 소년병도 백마고지 전투 당시 지뢰를 묻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뢰 매설 방식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지뢰는 우리가 그 초론 20대부터 처음에 이제 우리 들어가면서 이제 이민군이 이제 묻어난 지뢰했고 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지뢰 묻고 이러다 가요. 이래 그 지뢰 숫자는 뭐 보통 우리가 뭐 하루 뭐 몇 개씩 막 이렇게 이제 지뢰를 묻어놔마 그 사람들도 묻고 우리도 묻고 뭐 양쪽 지뢰 뭐 매일 묻는 때문에 이 숫자를 말할 수 없고 지뢰가 묻어나는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른다 하게. 실제로 그 지뢰 뭐 얼마 누가 지뢰 안 밟을 끼고 뭐 몰라야 지뢰 밟는다 하게.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지뢰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하게. 마구잡이로 지뢰를 묻었다는 소년병의 고백.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지뢰 몇 발을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하고 기록할 여유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을 터다. 소년병도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증언에도 당시 실제 지뢰 매설 상황이 어땠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지뢰지대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전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지뢰를 매설하라고 하면 이동 중인 트럭 위에서 장전된 지뢰를 내던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국군은 지뢰를 설치할 때 교범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군이 관련 피해를 많이 입었다. 미 제1해병사단의 경우 작전 지역 순찰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지뢰지대. 어떤 것은 표시가 돼 있었으나 어떤 것은 대충 표시되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기록이 없었다. 지뢰 매설에 대한 기록 부재와 허술한 기록 관리는 결국 민간인 피해로 돌아왔다.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지뢰가 폭발해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지뢰의 공포는 더 이상 접경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뢰 자국입니까? 네, 그 폭발했는 현장을 보존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크기가 직경 한 20cm 이내, 깊이로 한 7cm 정도 깊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형적으로 M14 대인지뢰가 폭발하면은 흔적이 그 정도야. 지뢰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추정하시면? 강원도 DMZ에서 떠내려왔는 것이 가능의 99%고 단 1%는 과거에 여기 이제 이 지역에 34단의 경제작전을 입문했는데 80년대까지 매복을 썼어요. 지뢰 매설 지도와 지뢰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뢰는 이렇게 점점 동심원을 넓히며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수색을 하면은 뭐 M14는 유실된 게 있다면은 100% 찾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9월 17일과 28일에도 M14 대인지뢰 한 발씩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모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변 공원이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탐지를 하려면은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준비 기간만 한 2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군대의 특성상 그 작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시민이 수변을 이용하다가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 가능한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1938년생 홍간낭 할머니는 불과 12년 전인 2008년에 지뢰 사고를 당했다. 이거 지금 발목만 나갔는데 이 화기가 있다고 딜이 썩는다고 이렇게 올래 자른 거래요. 지금도 한창 아플 적엔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발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발끝은 발끝대로 아프고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이게 다. 고성군 명파리에 사는 62살 홍간낭 할머니. 대인지뢰의 비극은 홍 할머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올봄 민통선 지역의 산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산나무를 뜯어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었던 민통선에서 연회처럼 나무를 뜯다가 쌀이 덤불에 숨겨진 대인지뢰를 밟았습니다. 지뢰지대였습니까?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지뢰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지뢰 표시만 해놨으면 안 들어가죠? 그냥 뭐 가지 말라고만 그리고 산에 가서 눈에 띄면 붙잡아 내오기만 해지. 지뢰 표시라는 건 일자를 안 해놨으니까요.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걷거든요. 확인이든 미확인이든 지뢰지대임을 알리는 제대로 된 경고문만 있었다면 누가 고사리 한 줌 꺾자고 목숨 내놓고 지뢰밭에 올랐을까. 사고 뒤 홍간낭 할머니는 후회와 억울함을 넘어 줄곧 단 한 가지 생각뿐이다. 잠을 편히 잘 수도 없다. 단지 난 사는 게 귀찮아요. 아주 사는 게 힘들어요. 아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난 그저 얼른 죽었으면 그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이건 아파 죽겠으니 잠을 잘 수가 있나? 어쩌다가 이제 야간 먹고 좀 자보려고 하면 홀랑 세우는 거래요. 홀랑 세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비틀비틀하니까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안 먹을래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요? 예. 지뢰지대 관리와 지뢰 안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할머니의 인생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도
오지 않는 잠을 청해본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홍간낭 할머니가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다. 돌배가 아닌 게로구만 뭐. 지뢰다. 지뢰가 뭐 어떤 건지 뭐 안 하여 터진 게. 그날 그곳에서 밟았던 것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홍간낭 할머니는 사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혀 본 적 없고 알지 못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뢰를 잘 모른다. 위험 표지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평생 반복된다. 이게 지뢰 표시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런 거. 저런 표시는 없었죠, 뭘. 지뢰 위험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건 지뢰 사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진술이다. 설치한 부대장은 이 지뢰 지역에 지금 여기와 같이 땅에서 50cm 위에 철도망 1단, 50cm 위에 2단, 50cm 위에 3단을 설치하고 이 지뢰 표지판을 2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도는 사방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도로변에만 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약수꾼이 뒤에서 산에서 약수 치고 뭐 가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이 지뢰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 산 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군이 규정을 안 지켜서 그렇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 지뢰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지뢰 피해자가 돼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처우, 보상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이거 어때? 요거는 어머니. 네. 언니 빨리 가. 갔다 와요. 인천에 사는 이경옥 씨는 4살 때 왼쪽 다리를 잃었다. 버르장머리 없이 손님이 아니라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다리가 불편해서. 이경옥 씨는 사고를 당한 4살 이후로 지금까지 놀림과 손가락질, 차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피해자이지만 늘 수많은 타인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싸워야 했다. 강변이 이렇게 왜 장마철이 되면 뭐 페트병도 떠내려오고 병뚜껑도 떠내려오고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페트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때였어요. 그리고 거의 다 뭐 캔이나 병이나 이런 거였으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의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노는데 그 옆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빠진 거죠. 빠졌는데 그때 그냥 뻥한 거예요. 밖에서 나가 놀라는 엄마의 말을 따라 이경옥 씨는 각각 위아래로 2살 터울씩 나는 언니, 여동생과 함께 집 앞 8호에서 놀았다. 그리고 세 자매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했다. 언니는 얼굴에 파편상을 입었고 동생은 왼쪽 청력을 잃었다. 자리들이 이게 다 상처가 나서 자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여름에 상처 났다 아문 자리에 이런 것들이 다 상처 났던 자리라서. 그러니까 뭐 상처가 한 번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언젠가는 무릎 관절 위까지 잘라내야 하는데 이경옥 씨에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다. 원래대로 하면 저는 65만 7천 원이가 나오더라고 보상금이 저한테. 왜냐하면 67년도에 다쳐서 연수를 계산해서 곱하기 30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64만 7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마저도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이 지뢰 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코이카에서 이제 여러 나라의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개 한 300억, 400억 이렇게 썼고 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제 유엔을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썼으니까 벌써 한 700억 정도가 이제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뢰 피해자를 위한 그 지원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금까지 대개 한 30억 정도, 10분의 1도 안 쓴 거죠. 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언제부터였을까? 19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UN 국제회의에서 우리 외교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는 대인 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선상에 있는 155마일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그 어떤 지역에도 대인 지뢰를 매설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을 했던 당사자에게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봤다. 97년 그 오슬로 국제회의 때 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그때 민간인 지뢰 피해 없다고 발표하셨었는데요. 네.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글쎄, 나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죠 그게? 97년입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지금 철원이나 이런 데도 지뢰가 뚝뚝 떠내려 오잖아요. 그건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그 민간인 지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건을 뭐 그 통계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피해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묻혀있던 지뢰가 유실되고 있고 도처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을까? 매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수집되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52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오래된 이제 지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위치와 그게 중복으로 매설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단계별 작전을 이제는 펼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는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제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기밀로만 묶어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타이완은 7년 만에 금문도의 지뢰와 불발탄 12만여 개를 철거하며 지뢰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So in 2006, Taiwan we passed a law. It's called Anti-Personnel Regulations Act. So according to that law, the military has to publicly announce whereabouts minefields. So they have to notify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let their county residents know. And according to the law, the military has to report the progress of demining. That's a word we use to describe removing the mines from the ground. So they have to report the progress of demining every year to the parliament. So parliament has this report, and also the military, especially the army, who was conducting demining on Kinmen Island, on Manchu, offshore islands near Taiwan. 밤송이와 낙엽이 가득한 숲. 낙엽 속 숨어있는 지뢰는 알고 찾아도 발견하기 어렵다. 지뢰 매설 지도는 숨어있는 지뢰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이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함께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나 또는 당신, 우리는 과연 지뢰로부터 자유로운가? 2020년 10월, 철원 주민들은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지뢰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두 손에 항의의 뜻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한쪽에선 오히려 지뢰를 더 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뢰 문제 당장 해결하라! 212 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뢰 문제 당장 해결하라! 지뢰 제거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전쟁이나 국지적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북한에 탱크 밀고 내려오는 거를 지연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지뢰 제거하고 있는 것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북이 남침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뢰 매설 이유가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남북이 합의된 그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그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굴러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주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살포지뢰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 필요한데 제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살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가 전쟁이 나면은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살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제거된 그 구역에 다시 그걸 할 수도 있고 다른 우리 전력으로 그건 또 막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8, 9월에 탐지된 지뢰만 259발이다. 1일에서만 3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지뢰가 제대로 탐지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주민 생명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이다. 지뢰 문제 즉시 해결하라. 안보는 결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 적군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지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뢰 위험 국가다.